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바로 걷기 힘드셨던 적.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당겨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결국 잠을 설치신 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연세가 있으면 다 아픈 거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아픈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습관 하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허벅지 아플기.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허리 사진을 찍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허벅지 앞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골반이 당겨지면 허리는 과도하게 젖혀집니다. 허리뼈가 압박을 받아 통증이 생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 당기면 무릎이 뒤로 젖혀지면서 연골이 눌립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도 함께 오는 겁니다. 결국 허벅지 앞을 풀면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습니다. 배와 다리가 만나는 부분. 손으로 더듬어 내려가다 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집니다. 그 뼈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근육줄. 바로 이곳이 오늘 마사지할 자리입니다. 엄지로 눌렀을 때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 바로 그 자리가 핵심입니다. 힘을 너무 주지 않고 살짝 아픈 듯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 누릅니다.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줍니다. 한쪽 다리는 1분, 다른 쪽도 1분. 숨은 천천히 내쉽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사례 1, 78세 이순희님. 무릎 관절염으로 15년을 고생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도 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약과 물리치료를 병행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앞을 매일 밤 3분씩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30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70세 이영호님.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어깨와 허리가 아팠습니다. 팔을 들어 머리를 감을 때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허벅지 앞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져야 하나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뒤 어깨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사례 3, 74세 김정자님. 전업주부로 평생 살림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허벅지 앞 마사지 습관을 만든 후 3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었습니다. 손줄을 안아 올릴 때도 무릎 부담이 적었습니다. 연구 근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물리치료 연구팀은 허벅지 앞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 40명에게 적용했습니다. 8주 뒤 참가자들의 무릎 통증 지수가 평균 35% 줄었습니다. 허리 통증 지수도 28% 감소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노인의학 연구소에서도 허벅지 앞 근육이 굳은 노인의 허리 디스크 발생률이 2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 팁. 1. 아침에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허벅지 앞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뻣뻣한 근육이 풀리면서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2. 낮에 앉아 있을 때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앞이 더 굳습니다.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허벅지 앞을 꾹 눌러줍니다. 3. 저녁 자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허벅지 앞을 데운 뒤 엄지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듣는 질문. 효과가 없는데요? 하루 이틀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프면 안 되나요?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맞습니다. 찌릿하고 날카롭게 아프면 힘을 줄여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데 해도 되나요? 그럴 때는 마사지보다 휴식과 찜질이 우선입니다. 운동 대신 해도 되나요? 마사지는 통증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운동으로 길러야 합니다. 둘을 함께 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핵심 정리. 허벅지 앞 근육은 허리와 무릎 통증의 숨은 원인입니다. 하루 3분, 양쪽 허벅지를 풀어주는 습관으로 허리와 무릎이 함께 편해집니다.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꾸준히 할수록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밤에 허리와 무릎이 더 아파진 경험 있으신가요? 잠깐 신발이 딱딱해서 발바닥이 욱신거렸는데 무릎까지 시큰해진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먼저 발이 저리고 이어서 허리가 뻣뻣해지는 경우도 있으셨죠. 이 모든 게 발바닥과 전신이 연결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 발바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혈액순환의 출발점이자 마무리입니다. 발바닥에는 신경이 무려 7,000개 넘게 모여 있습니다. 또한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분포해 있습니다. 작은 자극만 줘도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발을 관리하면 허리, 무릎, 고관절뿐 아니라 소화, 수면, 스트레스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효과. 사례 1 68세 박신영님. 허리 디스크로 열분만 서 있어도 힘들었습니다. 지팡이가 없이는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발바닥을 하루 2~3번 문질렀습니다. 사흘 뒤 아침에 허리를 펼 때 훨씬 편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팡이 없이 집안을 걸었습니다. 한 달 뒤 시장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사례 2 75세 이정숙님. 손주를 돌보다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두려워 고민만 하던 중 발바닥 자극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5분씩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를 눌렀습니다. 3주 뒤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덜했습니다. 2달 뒤 손주를 안아도 무릎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사례 3 72세 김영수님. 택배 일을 오래 하면서 발과 허리를 많이 썼습니다. 퇴근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발바닥을 작은 골프공 위에 올리고 굴렸습니다. 처음엔 아팠지만 며칠 뒤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구 근거.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무릎 관절염 환자 40명에게 4주간 발 마사지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 지수가 평균 30% 줄었고 진통제 사용도 줄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임상실험에서는 수술 환자들이 발 마사지를 받은 그룹이 통증 호소가 적고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국전북대학교 연구에서는 발바닥 반사구 자극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근육 피로를 줄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1. 자세. 편안히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손이 닿기 힘들면 작은 의자에 발을 올려도 됩니다. 2. 손으로 마사지. 엄지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줍니다. 특히 발 중앙에 움푹 들어간 자리, 우리가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집중합니다. 3. 뒤꿈치와 발가락 밑. 뒤꿈치, 발가락 및 관절 부분을 빠짐없이 눌러줍니다. 4. 시간. 발 하나당 1에서 2분, 하루 2~3번. 무리하지 않고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5. 보조 도구.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발 아래 두고 굴려도 됩니다. 힘이 약한 분들에게는 특히 편리합니다. 생활 속 적용. 마침 일어나자마자 발을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하루가 가볍습니다. 낮,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발을 공 위에 올리고 굴리면 습관이 됩니다. 저녁,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씻고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려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주의할 점. 1. 당뇨병 환자는 발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모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드럽게 하고 발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2. 발에 상처가 있으면 마사지하지 마세요. 염증 위험이 있습니다. 3. 발이 많이 붓거나 열이 날 때는 마사지보다 휴식과 찜질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을 꼭 매일 해야 하나요? 네,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른 분은 사흘, 보통은 2~3주 지나면 확실히 느낍니다. 마사지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나요? 마사지로 통증이 줄면 걷기가 쉬워집니다. 걷기가 늘면 근육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도구 없이 손으로만 해도 되나요? 네, 손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손가락이 약하면 작은 공이나 지압봉을 써도 좋습니다. 핵심 정리. 발바닥은 제2의 심장입니다. 신경과 혈관이 몰려 있어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하루 3분, 발바닥을 눌러주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꾸준히 할수록 효과가 커지고 오래갑니다. 무릎 뒤쪽을 가만히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주름이 생기고 그 주름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을 우리는 오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숨은 해답은 뒤쪽, 오금에 있습니다. 오금은 왜 중요한가? 오금은 무릎 관절의 배수구 같은 자리입니다. 혈액과 림프액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오금이 굳으면 무릎 아래 다리가 붓습니다. 허리에서 내려오는 긴장이 발끝까지 쌓입니다. 오금을 풀어주면 허리, 무릎, 다리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아픈 분들에게 특효입니다. 생활 속 공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뒤가 당기는 느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경험. 허리를 숙일 때 무릎 뒤가 뻣뻣해져서 더 구부리기 힘든 경우. 밤에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까지 뻗치는 통증.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금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72세 조명성님. 평생 공장에서 서서 일했습니다.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팠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며 계단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미뤘습니다. 휠체어까지 쓰게 되던 상황.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오금 마사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아침에 허리를 펼 때 훨씬 수월했습니다. 2주 뒤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3주 뒤 40년 달고 살던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사례 2 69세 최영자님. 평생 아이들 키우고 살림을 하며 무릎을 혹사했습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은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허리가 쑤셔서 자주 깼습니다. 딸의 권유로 오금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 양손으로 무릎 뒤를 꾹꾹 눌렀습니다. 한 달 후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릎 붓기도 덜했습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74세 남상호님. 농사를 평생 지으면서 쪼그려 앉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릎 뒤가 당기고 허리까지 아팠습니다. 오금을 풀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했습니다. 3주 만에 허리가 굽을 때 편안해졌습니다. 밧줄도 조금씩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근거. 한의학에서는 오금 중앙을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허리 통증에 특효가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한방병원 연구에서는 허리 통증 환자 10명에게 오금 지압을 시행했습니다. 4주 뒤 통증 지수가 평균 40% 줄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의과대학 보고에 따르면 위중혈 자극은 허리 근육의 긴장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요통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 1.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굽힙니다. 무릎 뒤에 주름이 보입니다. 2. 주름 한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찾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줍니다. 엄지가 오금에 닿게 합니다. 3. 엄지로 2에서 3초간 눌렀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5번에서 7번 정도. 4.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5. 세게 아픈 느낌보다는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 합니다. 주의할 점. 무릎 뒤에 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무릎 관절 내부에 염증이 심하고 열이 날 때는 쉬는 게 우선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통증이 심하면 시간을 줄이고 가볍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허리가 아픈데 왜 무릎 뒤를 눌러야 하나요? 허리에서 내려온 방광경락이 오금을 지나갑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의 긴장이 풀립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하루 2,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 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빠른 분은 일주일, 보통은 2, 3주 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만 아픈데도 해도 되나요? 네, 무릎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저림에도 좋나요?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저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루틴에 적용. 아침 기상 직후 오금을 3분 눌러주면 허리가 펴지기 쉽습니다. 미낮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오금을 잠깐 눌러주면 무릎이 덜 뻣뻣합니다. 저녁 자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뒤를 덮은 후 지압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핵심 정리. 오금은 허리와 무릎 통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하루 3분 양쪽 오금을 눌러주면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편해집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오래갑니다. 허벅지 앞, 발바닥, 오금. 이 3가지 포인트만 꾸준히 풀어도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쉽습니다.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통증 없는 삶을 만들려면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도 잘 안 움직입니다. 이럴 때 그냥 일어나면 삐끗하기 쉽습니다. 이불 속에서 먼저 발끝을 당깁니다. 무릎을 살짝 펴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고 기지개를 켜듯 늘려줍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5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은 허리 통증 점수가 30% 낮아졌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걸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걷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걷는 것은 오히려 약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복도를 왕복해도 괜찮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보고에 따르면 하루 15분 걷기만으로도 노인의 관절 기능이 20% 개선되었습니다. 저녁엔 따뜻한 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저녁이 되면 허리와 무릎이 더 뻣뻣해집니다. 이때는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이 좋습니다. 40도 안팎의 물에서 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립니다. 이후에 오금과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습관이 관절을 살립니다. 염증을 키우는 음식이 있습니다. 짜고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몸속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을 더 붓게 만듭니다. 반대로 염증을 줄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과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생선을 자주 먹은 그룹은 관절염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체중은 무릎의 짐입니다. 무릎은 체중을 그대로 받습니다. 체중 5kg가 늘면 무릎은 20kg의 압박을 더 받습니다. 반대로 5kg를 줄이면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작은 체중 변화가 무릎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숙면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깊은 잠을 7시간 이상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들이 관절 통증 호소가 40% 더 많았습니다. 사례로 보는 생활습관의 힘. 사례 1. 76세 김정수님. 저녁마다 오금 마사지를 하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3개월 뒤 허리 통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70세 박종태님. 하루 20분 산책을 꾸준히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근육이 붙으면서 통증이 줄고 혈압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례 3. 73세 윤영희님. 평생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무릎이 늘 붓고 아팠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자 2달 만에 붓기가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동하면 관절이 망가지지 않나요? 무리한 운동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관절을 지켜줍니다. 무릎이 붓는데 얼음과 온찜질 중 뭘 해야 하나요? 열이 나고 붓기가 심할 때는 얼음찜질, 평소 뻣뻣할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마사지와 약을 병행해도 되나요? 네, 다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즈음에 변화를 느낍니다. 허리만 아픈데도 3가지 모두 해야 하나요? 네, 허벅지, 발바닥, 오금은 연결돼 있습니다.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핵심 정리. 1. 허벅지 앞을 풀면 허리와 무릎이 함께 편해집니다. 2.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3. 오금을 눌러주면 허리와 무릎, 다리 전체가 편해집니다. 4. 생활습관까지 관리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마무리.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허벅지 앞, 발바닥, 오금. 하루 3분만 투자하세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사흘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3주면 확신이 생깁니다. 3달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